자,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를 배우셨어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똑같이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그래서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냐? 뭐 관계대명사를 사용했으니까 관계대명사절이고 관계부사를 사용했으니까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이 형용사들입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었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의식 차이로 관계부사로 써도 되고 관계대명사로 써도 되는데 단 앞에 나온 명사, 즉 선행사가 그 선행사를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관계부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집이라는 명사를 썼어도 그 집을 부사로 볼 것인지 그냥 목적어나 주어로 봤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이유,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관계부사도 제일 많이 등장이 된다. 즉 내가 어떠한 명사를 소재로 올렸는데 그것을 부사로 봤을 때 관계부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와 똑같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이 있어요. 역시 콤마를 치면 계속적, 없으면 제한적인데 뭐 여기 책에 있는 예문 몇 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들고있습니다. I know the time when 자, 이렇게 있으면 I know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when. 앞에 있는 시간을 부사로 봤군요. 시간 개념.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걸 언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나는 시간을 압니다. when. 그 시간.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가 거기에 도착했던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when은 관계부사로서 앞에 있는 타임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나는 그가 거기에 도착했던 시간을 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시 관계부사로 연결했습니다.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온 선행사를 한 번 더 해주듯이 이것도 그대로 하는데 그 시간, when, 그 시간에, 그때, 그 시간 이걸 언제라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는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문장을 빼보면 두 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I know the time. 나는 시간을 압니다. He arrived there then. 요거였습니다. 자, 나는 그 시간을 압니다. 그는 그때 그 시간이 then이 부사죠.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했죠. 부사로 봤잖아. then 그 시간에. 그래서 이 then이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사 when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이제 관계부사를 왜 쓰나 이해하시겠죠? 네. 부사가 많이 나오니까 관계부사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건 역시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그 마을입니다. where? where로 썼군요. where로 써야 되겠죠? 실수. 자, 여기가 그 마을입니다. where? where는 관계부사야. 앞에 있는 선행사 비지를 장소적 개념으로 봤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 마을인데 where? 그 마을을 그 마을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이렇게 장소 개념. 그 마을을 좋아한다. 그 마을은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을인데 where? 거기에서 즉 그 마을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네. 관계부사로 연결했죠. 앞에 나온 마을을 주어 목적어 보호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사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야기해 줄게요. 잘라드리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침표. 이거죠.
여기가 그 마을이고 그는 태어났어. there 거기에서. 이 there는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뭘 가르쳐? 말을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부사니까 관계부사로 됐죠. 부사니까 관계부사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이 연결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계부사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 바로 그대로 하세요. 여기가 그 마을인데 여기가 그 마을인데 왜요? 그 마을에서 즉 그 거기에서 이렇게 부사 개념 거기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해보죠. listen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why 이걸 왜라고 하지 마시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자 이것이 그 이유인데 why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의역하면은 이게 그가 나에게 화를 낸 이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계부사. 이것도 문장을 둘로 쪼개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 문장. 이런 뜻입니다. 이 thereforo가 흔히 쓰는 부사는 아닌데 앞에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그 이유고 그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낸다. 그래서 여기 있는 therefore는 부사 그것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therefore가 y로 바뀌어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 방법이죠.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how? 그 방법으로 그는 그것을 풀었습니다. 연결하면 이것이 그가 그것을 푼 방법이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the way와 how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the way를 생략하든지 how를 생략하든지 둘 중 하나를 생략해 쓴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the way, how를 두 개 다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뭐 이것처럼 문장을 궁금하실까봐 분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문장이 이렇게 두 개였었어요. 한 문장, 그 다음에 he. 이렇게 됩니다. 자, thereby, 즉 thereby, therefore, there, then이 다 이렇게 관계부사로 바뀌어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는 thereby, 그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hereby,가 이렇게 how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크게 보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굳이 문장을 둘러 쪼갠다면 이렇게 된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부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앞에 북이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그 북이라는 선행사를 생략하면 위치가 책을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 해석이 안 돼. 그런데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에서 타임을 이렇게 빼죠. 그러면 위에는 시간에만 쓰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만.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는 관계부사니까 여기에 the time이라는 어떠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더 간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가 여기에 도착한 때를 하고 나오겠죠. 네. 이때는 주어 동사 이 전체가 no의 목적어 칠 수 있는 명사절로 쓰인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관계부사는 이렇게 선행사 따위로 생략해도 말이 통합니다. 여기가 그가 태어난 곳이다. 꼭 말이 아니더라도 대충 맞지요. 또 이렇게 생략하면 이것이 그가 나에게 화를 낸 이유다. 왜? why는 이유에만 쓰니까 리슨이 생략된 걸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생략 쓴다고 그랬죠? 이것이 how는 방법이죠. 이것이 그가 그것을 해결한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부사를 즐겨 쓰는 이유는 문장을 조금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how는 방법에 쓰고 why는 이유에 쓰고 where는 시간에 쓰고 where는 장소에 쓴다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선행사를
생략하더라도 대충 때, 시간, 장소, 이유를 알기 때문에 선행사를 생략하더라도 대충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부사가 영어에서 조금은 자주 쓰이는 경우가 바로 문장을 간단히 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용법은 다 제한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지우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똑같이 있는데요. 계속적 용법은 앞에 콤마를 치는 거죠. 근데 관계부사는요. why하고 how는 계속적 용법이 없고 where하고 where와 when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제 책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됩니다. 자, I went to New York, where 이렇게 썼어요. 자, 콤마 쳤죠? 계속적. 나는 갔습니다. 뉴욕에. 왜요? 뉴욕을 이렇게 했죠? 그 뉴욕에서, 거기에서 나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뉴욕에 갔다. 조금 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치면은 이것도 계속적. 나는 뉴욕에 갔는데 왜요? 거기에서 나는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역시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계속적 용법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해볼까요?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면 계속적이죠? 나는 stayed in Paris. 파리에 머물렀습니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When? 그 일주일 동안 머무를 그때 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 when과 관계부사 where만 콤마를 치고 사용하는 계속적 용법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서 그때 나는 뉴욕에 갔는데 왜? 그 뉴욕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또 나는 파리에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도 역시 관계부사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사를 자주 쓰는 이유 바로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생략해버리면 그 관계대명사가 뭘 가르치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있습니다만 아까 썼던 그러한 모든 관계부사는 대수로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 즉 대시죠. 대신 모든 관계부사를 다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독해하시다가 대시 나오면 그 대시 설마 이것이 관계부사의 뜻이냐라고 이해를 못하시고 해석이 좀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대시 관계부사, 즉 when, where, how, why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부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어떻게 보면 참 만병통치약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썼던 그 where, when, why, how 같은 데서도 역시 다 대수를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선 관계부사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형용사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 형용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what이나 which가 그냥 쓰이면 관계대명사인데 요 뒤에 이렇게 명사를 달고 나와서 마치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한 것처럼 쓰일 때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성격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명칭상 관계 형용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what하고 which에만 있는데 예문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예문 볼까요? They, 그들은 loved me, 나에게 강도 지수했어요. what, 것인데 적지만
내가 가진 적지만 내가 가진 모든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없으면 그냥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강탈해 갔다는 뜻입니다. 돈인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이건 리틀 부사입니다. money라는 명사를 꾸밀 때는 아이 때는 관계 형용사로 그냥 보시면서 해석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만 내가 가진 모든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이럴 때 물론 니들 money가 없다면 관계대명사 money가 이렇게 나와서 명사를 꾸미면은 관계 형용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나 위치가 뒤에 명사 따위를 이렇게 수식하면서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그것을 관계 형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위치 같은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예문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He spoke to me. 그는 나에게 말을 했어요. He spoke to me in German. 독일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죠? 근데 language라는 명사를 꾸며 이것이 없으면 위치는 당연히 뭐 독일어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독일어로 말했는데 위치. 그 독일어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표현을 좀 더 자세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language라는 명사를 붙여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관계 형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니까.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독일어로 which language? 그 언어를 이렇게. 그 독일어라는 말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language가 있음으로써 뜻이 좀 자세해진 것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 형용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이나 위치가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표현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명사 따위를 같이 쓸 때 그때는 명칭상 관계 형용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은 관계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계대명사만 이해하신다면 관계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관계부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러나 관계대명사가 뭔지 잘 아시면 결국은 관계부사가 똑같다 이거야. 관계부사는 똑같은데 다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장소 개념, 시간 개념, 이유 개념, 방법 개념으로 봤다라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관계부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은 육하원칙 중에 속하기 때문에 참 많이 쓰겠죠. 그래서 관계부사도 참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는 이토록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관계사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꾸 관계사가 마지막인데 복합 관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이 들어가죠. 에버가 들어가는 건데 복합 관계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관계사,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다 이해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지루하고 좀 힘들었지만 내가 늘 강조합니다.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만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가 뭔지, 관계대명사는 왜 쓰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만 철저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금의 실력의 2배, 3배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모든 문제의 지문에 있어서 한 줄, 즉 한 줄마다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상씩은 들어갔다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 부분, 특히 관계대명사 부분을 완전히 계속 반복 복습하셔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도 아주 덩달아서 자연히 향상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 문장 쓰임 속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